안녕하세요.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. 오늘은 고양이의 마취 미용과 무마취 미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그럼 우선은 마취 미용, 무마취 미용 그 각각의 장점,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종합적인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이제 마취 미용의 장점이죠. 마취 미용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건강검진하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건강검진 하면은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이제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그 우리 이제 위내시경, 대장내시경 이런 것들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선택사항 중에서 그 마취와 무마취가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마취를 선택하거든요. 왜냐면 너무 무서워서. 그래서 그 마취 미용의 장점은 이제 바로 그거죠. 아이가 그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환경,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재울 수 있다. 아이의 스트레스를 그런 면에서 줄일 수 있다. 이게 이제 마취 미용의 장점일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취 미용의 단점은 뭐가 있냐? 마취 미용도 단점이 있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마취 때문이에요. 마취는 분명히 위험성이 있어요. 뭐 검사를 하고 뭐 각종 뭐 체크를 해도 마취를 하지 말아야 될 애들을 100% 선별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게 항상 위험성이 있는 거고 바로 이런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그 마취 미용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제 무마취 미용의 장점엔 뭐가 있냐? 무마취 미용의 장점이 사실 많죠. 뭐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고 가장 고양이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. 마취의 위험성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. 아이들이 뭐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데까지도 빠른 시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요. 그래서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무마취 미용에도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. 사람들은 이제 무마취 미용하면 항상 좋은 거다,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저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아픈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무마취 미용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그 동물병원으로 응급으로 실려온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, 사실은. 무마취 미용의 단점에는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직접 다 겪어야 돼요. 있는 그대로 라이브로.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그 이제 과호흡을 일으키거나 그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참다가 뒤늦게 혹은 그 순간에 쇼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.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. 그래서 막 근처 펫샵에서 뭐 무마취로 미용하다가 아이들 뭐 실려오고 응급 상황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동물병원에 비일비재합니다.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 무마취 미용이 절대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거,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런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제가 그 마취 미용 혹은 무마취 미용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물어봐요. 이거 미용 왜 해야 되냐고, 뭐 방법이 마취건 무마취건 도대체 그 미용을 왜 하시려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그 이유가 분명한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털이 너무 엉켜가지고 그게 뭐 문제를 일으켜서 반드시 치료 목적으로 미용을 좀 하고 싶어요,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얘를 꼭 마취를 해서 미용을 해야 돼요, 얘를 꼭 무마취해서 미용을 해야 돼요, 이런 걸 여쭤보면 그냥 대답이 좀 불분명해요. 얘도 예쁘고 다른 애들도 하고 뭐 누가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거 보고 이런 걸로 해서 보면 갔다 오면 예쁘기도 하고 온 가족이 좋아하고 털도 덜 날리고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. 물론 털도 덜 날리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몰고 가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좀 다시 생각해 보는 문제이긴 해요. 그래서 저는 마취를 꼭 해야 되는 아이인지 보호자분 스스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.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정말 꼭 해야 되는 상황인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정말 피할 수 없어요. 정말 막 뭐 가족 중에 뭐 천식 환자가 있다든지 뭐 환경적으로 그렇다든지 피부에 문제가 있다든지 너무너무 이건 미용을 꼭 해야 돼, 마취가 됐고 무마취가,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저기 무턱대고 가서 맡기지 마시고 충분한 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청진 검사도 하고 그 지금까지 아팠던 내용에 대해서도 동물병원 원장이랑 얘기도 해보고 혈액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서
그렇게 한다고 모든 질환들을 찾는 건 아니고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취하지 말아야 될 아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충분한 만약에 정말 마취 미용을 하거나 무마취 미용을 정말 해야 된다면 충분한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아지들한테는 그런 키트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요. 고양이들한테는 심장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키트가 개발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피 뽑아서 그 키트만 찍으면 심장에 변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양성이면 이제 심장에 변성이 있으니까 심장병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. 그런 키트 검사가 개발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마취 미용, 무마취 미용 하면서 이 고양이 호흡기, 심장, 폐 이런 데 굉장히 그 응급 상황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그 심장병 키트 검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, 심장병 키트 검사를 했는데 이상 소견이 있는 애들은 절대로 마취든 무마취가 되고 더 위험할 것 같아요.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클리퍼, 그 미용사분들이 쓰시는 클리퍼를 집에 인터넷에도 많이 팔고 있죠.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병원이나 어디 샵이나 이런 데 맡겨서 마취 미용, 무마취 미용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가능하면 전 집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집에서 하면은 뭐 안 예뻐요, 뭐 난 할 줄 몰라요.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할 줄 아는 사람 없거든요. 그래서 다 그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다면 그걸 제일 잘 아는 건 키우는 사람일 거예요.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직접 조금 집에서 미용 덜 예쁘고 덜 완벽할 수 있겠지만 집에서 하시기를 직접 그 클리퍼 사셔서 하실 수 있다면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,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.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그 고양이랑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고양이의 마취 미용과 무마취 미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무마취 미용이 항상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거, 무마취 미용이 더 좋은 건 맞지만 그 안에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. 가능하면 꼭 미용을 해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면은 미용 안 하시는 쪽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.